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기 때 영어 전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것은 영어 초입 시기의 영어 전집들입니다. 이 시기, 완전 영어 초입 시기는 한국어 책과 다르게 영어 책을 단행본으로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 단행본은 영어권 국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아의 단어니까 어려운 어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 아이들 동화에 같이 써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며 살지만 어른들이 쓰는 일상 용어와 아기 동화책에 나오는 어휘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유아 때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어른인 우리에게는 아기 동화책에 나오는 어휘들이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호박마차 같은 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려운 단어라는 의미는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를 말하는데 아기 동화책에는 호박마차가 써 있지만 그런 단어를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잘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어휘들이 영어 동화책 단행본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어려운 어휘도 접해서 알면은 좋죠. 그런데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는 그만큼 빨리 잊혀집니다. 우리말도 쓰고 영어도 습득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단행본을 아기 때부터 많이 읽어주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국 동화책은 우리가 한국어권에 살기 때문에 좋은 단행본이 많아서 서점 가서 시간 들이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쓰고 책을 보기 때문에 어휘가 막 특별히 낯설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영어 단행본은 이 시기에는 아직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권의 단행본은 영미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단어가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그런 어휘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영어 전집은 영미 문화권 아이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이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어휘와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어 전집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더 커서 단계가 올라가면 단행본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정말 단행본들을 많이 읽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습득에 또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전집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는 뭘로 시작했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기 태어나서는 버튼을 누르면 영어 동요가 나오는 그런 책들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말 배우는 시기에는 로보카폴리 전집, 잉글리시 에그 전집, 옥스퍼드 리딩 트리, 일명 ORT라고 불리는 그 전집을 이렇게 샀어요. 맨 처음에 산 게 로보카폴리 책이었던 것 같아요. 로보카폴리 책은 많이 읽어주었어요. 지금도 로보카폴리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유아 때는 로보카폴리를 애들이 좋아해서 로보카폴리로 만든 영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읽어주었어요. 잉글리시 에그는 지금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DVD를 플레이시키는 거여서 많이 틀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CD도 틀어주고 많이 들려주고 했습니다. 집에서 아기 정말 어렸을 때 누워있을 때부터 영어 CD를 자주 틀어 놓았고요. 어린이집에서 어느 날 영어 노래를 배워오더니 율동을 하면서 영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갖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잉글리시 에그 영상을 가끔씩 보여주었어요. 잉글리시 에그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로 샀던 것 같아요. 저의 영어 교육 목표는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기초등이 너무 없어서 시도조차 되지 않는 그 정도를 면하자 이 정도가 목표였어요. 지금도 이거는 그 정도이긴 합니다. 이게 영어가 정말 아이마다 천차만별인 게 아이마다 습득 속도나 타고난 게 진짜 영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외국어 습득 면에서는 여아들이 영어 습득 속도가 좀 빠르고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큰 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도 적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잉글리시 에그를 저희는 정말 잘 썼어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해서 잘 썼는데 가격에 비해서 엄청 효과가 좋은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나쁘다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많이 비쌌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잘 만들어진 영어 교재는 맞습니다. 제가 아기 때 이렇게 영어 습득에 공을 들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암 촘스키의 LAD 이론 때문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언어학자인데 사람에게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바로 언어 습득 기제, 아까 말씀드린 LAD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LAD는 적기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만 13세 이전에 LAD 기능이 소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촘스키 이론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서 아기 때 영어 습득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영어 학습이 아닌 습득 쪽으로요. 물론 아이가 어리니까 학습, 뭐 유아 때는 어리니까 학습 쪽이 아니라 습득 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어 획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좀 많이 접하게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 덜 공들였는데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더 공들였는데 덜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확실히 타고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타고나는 것만 탓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의 역할은 타고나는 것에 플러스 1,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5라면 그 아이를 6을 만들어주면 되고, 타고나는 게 7이면 8을 만들어주고, 뭐 이 정도면 성공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 심정으로 아기 때 영어 학습에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공 들였다는 것도 정말 집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대치동에 땡땡땡 영어학원 삼세고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삼세고시 하려고 뭐 튜터 붙이기도 하고 그 전 과정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고 또 저희 집처럼 이렇게 집에서 CD를 트는 거 CD도 뭐 얼마나 틀어주냐 뭐 엄마가 얼마나 틀어주냐 이런 것들도 되게 천차만별로 다양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는 땡땡땡 영어 학원은 못 가도 이 정도는 다 집에서 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아기 시절에 집에 들인 영어 전집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오늘 아까 샀었다고 말은 했지만 자세히 말씀 안 드린 ORT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